안녕하세요. 오케모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영어 교육 고민을 모아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컨설팅 질문지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의 파닉스 학습 시기, 영어 말하기 진행 방법, 다음번에는 영어 문법과 쓰기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 4가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18년 영어교육 로드맵 OK 잉글리시 매트릭스로 한 큐에 정리하는 파닉스 학습 시기와 영어 말하기 진행 방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영어 교육은 영어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녀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시든 자녀를 잘 관찰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자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나이와 학년, 성별이 되겠죠. 이것에 따른 인지발달 단계와 18년 영어교육 시기 구분을 알아두면 영어교육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8년 영어교육 로드맵 OK 잉글리시 매트릭스, OCAM의 가로축은 자녀의 나이, 학년, 인지발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나이와 학년으로 가로축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생일이 지났으면 7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6세에 해당합니다. 지금 자녀의 가로축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것에 따른 인지발달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스위스의 인지심리학자 삐아제의 아동 인지발달 단계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육아를 해보니 많이 맞아 떨어집니다. 감각운동기에는 감각과 운동으로 인지발달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북이라던가 촉감책, 도리도리 잼잼 이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전조작기에 들어서는데 전조작기는 조작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어떤 조작이 안 되냐면 2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다음 중 돌멩이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을 골라봐 라고 물어보면 전조작기의 아이는 몇 번을 고를까요? 2번을 고릅니다. 어떤 조작이 안 되냐면 거리는 멀어지지만 숫자는 같다라는 조작이 안 됩니다. 2번째 예를 들어보면 제 아이가 유치원 3년차 만 5세여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파닉스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영어 교사고 아이에게 그동안 책 많이 읽어주고 동영상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 파닉스 굉장히 쉬워. 다음 중 첫소리가 다른 것 하나 골라봐. 1번 버그, 2번 dog, 3번 bat. 자, 첫소리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 아이는 질문합니다. 엄마 첫소리가 뭐야? 전조학기 아이들은 첫소리, 중간소리, 끝소리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아직 조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한글을 읽기 시작한 시기, 즉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는 파닉스 라인 전후가 되겠습니다. 만 5세에서 7세 전후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이 시기쯤에 파닉스 학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과 영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투명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는 아고 은은 읍니다. 근데 영어는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한 2년 만에 한글을 다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영어는 2~3배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 만 4세부터 9세 정도까지 4~5년 동안 파닉스가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만 5세에서 7세 사이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면서 파닉스 학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기 전에는 어떤 독서를 하느냐? 재미를 위한 독서를 합니다. 이 재미를 위한 독서 시기에는 주로 글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듣기를 통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책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듣기만으로도 이야기 구조를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구조를 내면화한다는 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 원서로는 Where the Wild Things Are라는 책이 있습니다. AR은 3점이 넘지만 렉사일에서 AD가 붙은 것은 Adult Directed, 부모님이 읽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인공 맥스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시면 맥스는 거의 유치원생 같이 보입니다. 맥스는 너무 말썽을 많이 부려서 엄마가 밥도 안 주고 방으로 쫓아버립니다. 맥스는 방 안에서 툴툴거리면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놀러 갑니다. 거기서는 맥스가 주인공이고 왕입니다. 괴물들과 엄청 놀다가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생각나고 집에 가고 싶어서 맥스는 괴물들과 이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방으로 돌아온 맥스는 엄마가 방으로 갖다 준 따뜻한 밥을 발견합니다. 밥은 아직도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맥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책이죠. 이런 게 이야기 구조입니다.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거쳤는데 그래서 어디를 갔는지 큰 이야기 구조에 대한 감각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파닉스 학습은 언제 해야 할까요? 파닉스 학습은 아이가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서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만 5세에서 7세 사이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 파닉스 학습을 할 때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제 책 130쪽에 정리해 놓았는데 아이가 한글 읽기가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바로 아이가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어 노출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영어 책을 읽어주셨는지 또 영상을 보았는지 영어 소리에 노출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알파벳 노래를 들어보면 A, B, C, D에서 알파벳 이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모양은 대문자, 소문자 맞춰보는 게임을 하면 모양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영어 음성어휘가 몇 개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시는데 영어 음성어휘는 아이에게 그동안 책을 읽어주면서 많이 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러에 대한 책을 읽었다. 그러면 red, yellow, orange, green 이런 것들이 다 음성어휘고 또 fruit, 과일에 대한 책을 읽었다. 그럼 strawberry, grape, banana 이런 것들이 다 음성어휘입니다. 아이들의 음성어휘가 한 몇 개 정도 있을 때 파닉스 학습을 시작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200개 이상으로 봅니다. 2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음성어휘가 있을 때 파닉스 학습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은 파닉스 학습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위한 독서 단계에서 자장가와 보드북, 그림책, 이더스를 통해서 책에 노출시켜 주시고 영어 노래와 영상을 통해서 소리에 노출시켜 주면서 아이가 한글을 읽기 시작하는 구체적 조작기에 파닉스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말하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아이가 읽지도 못하니 말하지도 못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를 위한 단계 이후에 파닉스 단계에서는 읽기 위한 독서 시기인데 그 전에도 사실은 영어 노래를 통해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더구스라는 영미권의 자장가에 해당되는 노래를 불러주시면 아이들은 영어 듣기에도 익숙해지고 음성어휘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그러면 Little Star 이것이 다 음성어휘입니다. Humpty Dumpty sat on the wall 자, wall 어려운 단어죠. 음성어휘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어 노래를 통해서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낱말책을 통해서 일상어휘, 음성어휘가 많아지면 그걸로 생활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Mom's English라는 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화분에 물을 주면서 What are the plants? What are the flowers?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사실은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은 굉장히 편한 세상이 됐죠. 그리고 또 리딩인 같은 디지털 리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로라라는 AI를 통해서 말하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책을 읽어주면서 따라 읽기나 큰 소리로 스스로 읽기나 책 읽고 녹음하기 이런 것들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책을 읽고 외우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녹화한다거나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돼서는 독서 토론이나 시사 토론을 통해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읽기와 듣기를 꾸준히 3, 4년 동안 하면서 아웃풋이 있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영어 노래부터 시작해서 일상어휘를 통한 생활영어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듣고 따라 읽기, 큰 소리로 스스로 읽기, 읽고 녹음하기 이런 것들로 말하기 연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 시기까지 해야 할 영어교육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파닉스 라인이 지나가고 파닉스 라인 이후가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면 그 이전에는 전조작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 전후에는 사실은 영어 듣기와 보기를 통해서 소리에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만 4세, 5세 정도부터는 디지털북 읽기를 통해서 양쪽으로 늘려주시고 종이책 읽기를 꾸준히 하면서 읽어주거나 스스로 읽기를 통해서 읽기를 계속합니다. 또 노래하기, 생활용어로 말하기 또는 큰 소리로 책 따라 읽기, 낭독하기 등을 통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고 전조작기에는 플래시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음성어휘 양을 늘려주고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서는 파닉스 학습을 할 수 있는데 파닉스 학습은 학원에서 해도 되시지만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종이책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화상영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영어 활동 참여로 보는데 사실은 화상영어만 한다, 호두 잉글리시만 한다 이러한 것들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가 되는 것은 영어 듣기와 보기,
영어책 읽기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하시고 말하기 연습이라던가 활동 참여 이런 것들은 부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 정리해 드리면 파닉스 학습은 만 5세에서 7세 사이 전주잡기에서 구체적 잡기에 들어서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재미를 위한 독서 시기로 책 읽기와 듣기를 열심히 하시고 그와 함께 영어로 말하기도 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영어 노래를 부른다거나 일상어휘를 통한 생활 영어를 해본다거나 책을 따라 읽고 큰 소리로 읽고 책 읽고 녹음해보는 작업들 또는 화상 영어, AI를 이용한 말하기 연습 등이 되겠습니다. 매일 하는 활동으로는 듣기와 보기를 하시고 30분, 읽기와 디지털 종이책 읽기를 30분 이상 하시고 AI나 영어 노래 등을 통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시고 전주잡기에는 플래시카드 등을 이용해서 음성 어휘를 늘리며 구체적 주잡기에 들어섰을 때는 파닉스 학습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화상영어나 문화센터, 도서관의 스토리타임 등은 일종의 영어 활동으로 영어 읽기와 듣기를 지속시켜주는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파닉스 학습 시기와 말하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닉스가 영어 교육의 시작이 아니라 그 전에 재미를 위한 독서 시기에 열심히 책을 읽어주시고 동영상을 봄으로써 이야기 구조를 내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닉스를 시작하기 전에 음성어휘, 듣고 이해하는 단어들, 라이언, 타이거 이런 것들 많이 알아두는 것이 파닉스 학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말하기 연습은 영어 노래를 같이 불러본다거나 책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본다거나 알고 있는 음성어휘를 통해서 생활영어를 말해보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독서토론이나 시사토론, 중고등학교 가서는 디베이트까지 진행할 수 있겠죠. 네, 오늘 파닉스와 말하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녀의 나이와 학년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파닉스와 말하기 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보여드린 18년 영어교육 로드맵 OK 잉글리시 매트릭스가 제 책 영어 적기 교육의 비밀에 브로그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영어 문법과 쓰기 활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